여러분 혹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손가락 하나로 여성을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25년 넘게 비뇨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밖에는 지금 보슬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토닥이는 소리가 마치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배경음악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혹은 세상의 소음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면 문득 내 곁에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게 되고 젊은 날의 불꽃 같던 열정과는 다른 묵직하고 은근한 사랑의 확인을 갈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곳 노년의 욕구는 바로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부부의 침실에 다시금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이세나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거리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며 흰 가운을 입고 차가운 진료실에 앉아 있지만 사실 제가 마주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욕망들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면 그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만 가지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아내에게 미안해서 등만 돌리고 잡니다. 라며 한숨을 쉬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인생의 후배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처방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에 담긴 마법 같은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손이라는 도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계적인 삽입이나 딱딱한 도구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사람의 천이 담긴 손가락만이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력을 조절하고 각도를 바꾸며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해내는 살아있는 레이더와도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변화합니다. 호르몬의 강이 마르고 피부는 얇아지며 감각은 예민하면서도 동시에 무뎌지기도 하지요. 이럴 때 무리한 힘보다는 손가락 끝으로 전하는 정성스러운 대화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치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할 손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내밀한 곳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예의가 필요하겠지요. 손톱을 짧게 깎아주세요. 단순히 깎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모서리가 남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갈아내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단 위를 스쳐도 올이 나가지 않을 만큼 매끄럽게 말이죠.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세요. 차가운 손이 닿으면 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온수 아래서 비누 거품을 내며 손을 씻는 그 시간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반지가 있다면 잠시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직 살과 살이 맞닿는 그 순수한 감촉만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침실의 조명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지요. 너무 환한 빛은 서로의 주름과 세월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부끄러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은은한 주황빛 스탠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아슬한 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 청춘의 그 밤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너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목적지로 직행하려는 조급함입니다. 여성의 몸은 천천히 달궈지는 온돌과 같습니다. 장작을 넣자마자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열기가 바닥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티징, 즉
애태욱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를 사랑의 전주곡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세요. 귓바퀴를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고 목덜미의 여린 살결을 어루만지세요. 쇄골에 움푹 패인 곳에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팔 안쪽에 부드러운 살을 타고 내려가세요. 옷 위로 혹은 이불 위로 전해지는 손길도 좋습니다. 직접 닿는 것보다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천이 때로는 더 애달프고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허리 아래로 엉덩이의 굴곡을 따라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리드미컬하게 압력을 주었다 빼보세요. 이때 상대방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거나 몸을 움찔거리며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찾아올 클라이맥스는 더욱 강렬하고 황홀해집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감각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지요. 충분히 전주곡이 연주되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할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곳을 공략하기보다는 허벅지 안쪽의 여린 살을 먼저 탐색해보세요. 허벅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천천히 접근하는 겁니다. 마치 소용돌이의 중심을 향해 빨려 들어가듯 하지만 아주 느리고 우아하게 말이죠. 윤활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용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인 애아액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활제는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하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차가운 젤이 닿지 않도록 손바닥에서 충분히 비벼천으로 든 뒤 그녀의 꽃집 주변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이제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그 신비로운 진주를 찾아볼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곳은 너무나 예민해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눈 속에 핀 작은 꽃봉고리를 다루듯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껍질 위를 부드럽게 맴돌아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려보세요. 손가락 끝에 힘을 빼고 깃털이 스치듯 가볍게 시작해서 그녀가 반응을 보이면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압력을 높여가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귀로 듣는 소리뿐만 아니라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근육 반응을 읽어야 합니다. 그녀의 엉덩이가 살짝 들썩이거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다 빠지는 그 미세한 율동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등입니다. 좋아요, 계속해요, 혹은 잠깐만요, 너무 강해요 라는 말을 몸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년의 욕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니 이런 무언의 대화를 읽어내는 데에 누구보다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파라지고 몸의 움직임이 격해진다면 이제 조금 더 과감해져도 좋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에 리듬을 실어보세요. 위아래로 수직을 그리거나 혹은 옆으로 누운 팔자 모양을 그리며 무한대의 궤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한 속도와 리듬,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성들은 불규칙한 터치보다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리듬 속에서 안도감과 쾌락을 동시에 느낍니다. 마치 최면에 걸리듯 그 일정한 박자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지요. 중간중간 짧게 물어봐 주세요. 이 느낌 어때? 더 부드럽게 할까?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시지만 침대 위에서의 이 짧은 속삭임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가 당신의 느낌을 존중하고 있고 오직 당신의 기쁨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이제 그녀가 충분히 젖어들고 준비가 되었다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때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무례한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손가락으로 노크하듯 입구에서 잠시 머무르세요. 그녀의 근육이 당신의 손가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스르르 이완될 때, 그때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겁니다. 질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무작정 깊이 찌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배꼽 쪽을 향해 이리 와라고 손짓하듯 까닥여 보세요. 입구에서 약 3cm에서 4cm 정도 들어간 곳에 다른 부위와는 달리 조금 더 오톨도톨하고 스펀지처럼 폭신한 구역이 느껴지실 겁니다. 흔히 G스팟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이곳을 찾았다면 성급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리드미컬하게 두드려주세요. 마치 닫힌 문을 두드리듯 톡톡톡 혹은 물결이 치듯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이때 다른 한 손은 놀리지 마세요. 비어있는 손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지그시 눌러주거나 다시 클리토리스 주변을 애무해준다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전해지는 자극의 이중주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황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G스팟을 못 찾겠어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여성에게 G스팟이 쾌락의 스위치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얕은 입구 주변을 자극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깊숙한 곳의 묵직함을 선호합니다. 정답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당신의 아내, 당신의 파트너 몸속에 있습니다. 탐험가가 되어 지도를 그려나가듯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성실하게 탐구해 보세요. 절정이 가까워지면 그녀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고 호흡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때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싶어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패턴을 바꿔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발 멈추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지금 그녀를 그곳까지 데려온 바로 그 리듬, 그 강도, 그 속도를 끈기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그녀는 벼랑 끝에 매달려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그녀가 안전하게 절정의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단단한 닻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야, 거기라는 탄성이 터져 나오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저 수행하듯 움직이세요.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질벽이 당신의 손가락을 꽉 조여오는 수축이 느껴질 때까지. 그 순간은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포개지는 찰나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 저는 이 시간이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등을 돌리거나 일어나지 마세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팔베개 하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 오늘 참 예쁘다. 고마워. 이 투박한 말 한마디가 격정적인 행위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공허함을 꽉 채워주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단단한 신뢰의 끈으로 묶어줍니다. 이때 나누는 처는 단순한 온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 라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탱탱한 피부와 넘치는 체력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연륜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20대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모닥불이라면 60대, 70대의 사랑은 은은하게 오래도록 온기를 전하는 숯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 붉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손가락 테크닉들은 단순히 쾌락을 쫓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내 파트너를 다시 한번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며 우리 부부의 잃어버린 대화를 복원하는 언어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늙은 아내의 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름진 살결이 처녀 때보다 더 곱게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파트너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아 그녀의 몸을 연주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그 마음, 노력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최고의 애무니까요. 또한 이러한 친밀한 스킨십은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불면증을 해소해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처방전인 셈입니다. 성생활이라는 것이 꼭 삽입을 해야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천을 느끼고 애무하고 교감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넓은 의미의 성생활이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비 내리는 오늘 밤 혹은 별이 총총한 어느 밤에 여러분의 침실이 다시금 사랑의 속삭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인내심과 정밀함 그리고 깊은 사랑을 담아 움직일 때 그 손은 상대방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년의 욕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말하기 힘든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는 활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